자,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갑자기 다짜고짜 힘 얘기를 하냐면 물체를 운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물체를 운동시킬 때는 힘이 꼭 필요하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방향을 바꿀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녀석의 속력을 빠르게 할 때도 힘이 필요하고 속력을 느리게 할 때도 힘이 필요하고 방향을 바꿀 때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바로 물체의 운동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정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힘이 도대체 뭐길래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쌤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보이나요? 언뜻 봐서는 안 보이잖아. 그죠? 곧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어쨌든 설명하고 표현하려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다? 바로 이런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를 가지고 힘을 표시하기로 한 거야. 봐봐. 이 물체의 힘이 두 개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이야. 첫 번째 힘을 폴스 1, 두 번째 힘을 폴스 2라고 표현한 거고 F라고 써있는 건 두 개의 합성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걸 알짜 힘이라고 표현해요.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이 합성된 힘을 알짜 힘이라고, 알짜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화살표의 길이가 좀 다르죠?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은 센 겁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힘을 준 방향이고 화살표의 시작점이 뭐다? 힘을 준 지점입니다. 힘을 준 지점을 의미를 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의 3요소 그래서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다.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다.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체크, 힘의 3요소라고 불러줍니다. 힘의 3요소라고 불러줘요. 이 힘의 3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예로 하자. 안 보이네요.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힘의 방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힘의 요소야. 힘의 크기, 지금 방금은 방향을 얘기한 거고 힘의 크기가 다르면 어때요? 힘의 크기가 약하면은 틱 넘어지겠지만 힘의 크기가 세면은 틱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힘의 크기도 이 녀석의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겠죠? 효과가 달라지는 거야.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되게 특이한데 세 번째는 힘의 작용점이야. 얘한테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할 거야. 근데 위를 찔렀냐 아래를 찔렀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를 찌르면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런데 아래를 찌르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보이나요? 봤나요? 그래서 위를 찌를 때와 보여줘야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세요. 위를 찌르면 이렇게 넘어지고요. 아래를 찌르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힘의 작용점도 물체의 효과, 물체에 나타나는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의 3요소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는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 힘들을 이제 모아서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합친 힘만큼의 알짜 힘 받겠죠? 자, 알짜 힘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알짜 힘을 구해라! F1과 F2를 어디 갔어? F1과 F2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 봐봐. 두 번째 그림은 힘이 F1은 오른쪽, F2는 왼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알짜 힘은 얼마겠어? 요 차이만큼이 알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F1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짜 힘의 크기가 나오고요. 알짜 힘의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오른쪽이요 그러면 안 돼. 큰 힘 방향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알짜 힘 방향이 어디니? 당연히 큰 힘 방향으로 가죠 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 알짜 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표현법을 좀 배우는 거야.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이거는 이제 중딩 버전이라면 우리 이제 어떻게 말한다? 큰 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요,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두 개를 골라서 먼저 더해.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를 나머지 하나랑 이렇게 또 합치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F1과 F2를 먼저 계산하고 있죠? F1과 F2가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이 알짜적인 힘이 나오게 되겠죠? 알짜적인 힘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거랑 나머지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F3를 더하면 되겠죠? 알짜 힘의 방향이 큰 힘 방향이니까 F1을 이제 F-를 한다면 F-라는 이 알짜 힘, 여기 F-라 한다면 F-라는 알짜 힘의 방향도 오른쪽일 테니까 F3도 오른쪽이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더한 거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남은 걸 하나, 나머지를 나중에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 힘이든 네 힘이든 이런 방법으로 쭉쭉쭉쭉 해나가면 되겠죠? 여러 가지 힘을 합성할 때 그런 방법으로 알짜 힘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문제 너무 쉽고요. 예제 문제 봐봐. 이게 예제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그림과 같이 한 물체의 6N과 3N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짜 힘의 크기와 방향을 얘기해라. 알짜 힘의 크기 얼마? 3N이죠. 알짜 힘의 방향은 여기서는 오른쪽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6N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우리 힘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쌤이 미리 설명한 적이 있어요. 들으면 알 거야. 봐봐.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이 물체가 어떻게 되죠? 점점 빨라집니다. 일정한 알짜 힘,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면 일정하게 빨라지죠. 그러므로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왼쪽 방향으로 지속적인 힘을 가하면요. 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멈춘 후에도 계속해서 알짜 힘이 가해지면 운동 방향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 방향으로 훅 갈 거 아니야. 자,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 그래? 얘도 일정하게 마이너스 속도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은 뭐야?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이 뭐하다?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다 둘 다 뭐야? 이거든. 봐봐. 이거든. 같은 방향이든 힘이 반대 방향이든 다 어때요? 나란한 겁니다. 나란하다. 나란할 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만 바뀌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만 빨라지고 속력만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알짜 힘을 수직으로 알짜 힘을 가해요. 애매합니다. 빨라질 수 없죠. 느려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했기 때문에 힘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해. 그럼 힘을 가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방향을 바꾼 후에도 또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 또 방향 바꾸고 또 방향 바꾸고 또 방향 바꿔서 무슨 운동하게 된다?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됐었었더랬죠? 기억납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힘이 가해지면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 아하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알짜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서 미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각도죠. 그래서 얘는 속력이 빨라져. 근데 비스듬하니까 속력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 방향과 이 방향의 중간 방향으로 운동 방향도 살짝 바뀝니다. 이렇게.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는 그런 두 가지 모두 바뀝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뭐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면. 정리하면 이 둘은 뭐하다고 표현한다? 나란하다. 힘이 나란하다라고 표현해. 힘이 나란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힘이 수직이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힘이 비스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속력만 바뀌는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앞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정리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내용 끝났어요. 몇 개 안 나왔다. 그죠?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힘의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 자유형 할 줄 알아요? 자, 빨리 봅시다. 창피하니까. 자, 봐. 그러면 어떤 물체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F2의 힘이 가해지고 있고요. 왼쪽 방향으로 F1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힘의 크기가 똑같아. 그죠? 근데 힘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럼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여?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이때 우리는 무슨 상태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힘의 평형 조건은 뭐다? 힘의 크기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힘의 방향은 완전 정반대 방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 잘 봐. 세 번째 조건은 뭐다? 힘이 가해진 작용점 있죠. 힘이 가해진 작용점 있죠. 작용점을 이렇게 연장한 선이 둘이 같죠. 이걸 작용선이라고 해요. 작용선. 작용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작용선이 일치해야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어. 얘도 그래서 힘의 평형이야. 힘의 방향 반대죠. 힘의 크기는 똑같죠. 근데 작용선도 일치하고 있죠. 평형이야. 근데 뭐가 평형이 아니야? 이게 평형이 아니야. 안녕. 어서 일로. 어디 갔어? 여기. 봐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똑같죠? 방향 반대죠? 평형 아니야? 근데 얘는 여기다 힘을 작용하고 얘는 여기다 힘을 작용해. 작용점이 다르고 뭐가 달라? 작용선이 달라.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 그 얘는 어떻게 될까요? 땡기면 휘리릭 돌아가겠지. 언제까지? 작용선이 일치하게 될 때까지. 땡겨봐. 르륵 돌아가서 띵 일직선상으로 찡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되면서 일직선상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모양까지 그런 완벽한 힘의 평형을 이룰 때까지 돌아가겠죠. 그럼 얘는 아직은 힘의 평형이 아닌 거야. 곧 회전할 녀석은 아직은 힘의 평형이 아닌 겁니다. 작용선이 일치할 때까지 회전할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힘의 평형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힘의 평형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방향도 반대해야 되고 힘의 크기 똑같아야 돼. 맞아! 근데 작용선도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작용선. 체크. 우리는 다른 건 알겠고 요거만 체크하면 돼. 같은 작용선상에서 힘이 작용해. 작용선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힘의 평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를 딱 보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한테 가해지는 알짜 힘은 얼마야? 0이야 라고 말할 거야. 나한테는 지금 알짜 힘이 0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알짜 힘이 0이야 움직일 수 없어 이럴 거 아니야.
R자임이 0이다. 다른 말로 물체 운동 상태가 R자임이 0이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이죠? R자임이 0이다. 그래서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못한다. 평형이라면 물체 운동 상태는 변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2번입니다. 끝났어요. 별거 없죠? 그죠? 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하나, 둘, 셋을 배울 겁니다. 자, 운동법칙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3법칙인데 쌤이 순서를 좀 바꿨어. 1법칙하고 3법칙을 먼저 배우고 나머지 2법칙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1법칙과 3법칙까지만 설명하면 쉴 거예요.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니까? 2법칙이니까, 그죠? 잠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2법칙을 배울 겁니다. 근데 1법칙과 3법칙과 2법칙, 누가 말했다고요? 뉴턴. 뉴턴이 자기 책을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운동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1법칙과 2법칙과 3법칙이 들어있는데 1법칙과 3법칙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야. 예전부터 사회에 또는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법칙을 자기 책에다가 집대성한 겁니다. 1법칙은 누가 고안해낸 거냐면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가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관성에 대한 얘기. 바로 관성이 1법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1법칙이 뭐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뉴턴이 직접 개발해낸 것, 뉴턴이 직접 연구해낸 건 바로 가속도 법칙만 뉴턴이 직접 연구한 거고 1법칙과 3법칙은 그저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자기 책에다 집대성을 해서 함께 발표한 것뿐입니다. 1법칙과 3법칙이 있어야지만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1, 3법칙을 끌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법칙이 뭔지 봅시다. 1법칙이란 관성의 법칙인데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먼저 볼게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데요. 갈릴레이가 사고로 실험했다는 건 뭐냐면 사고를 냈다는 게 아니라 thinking, thinking이 영어로 뭐죠? 사고 유학 갔다 와서 그래. 알잖아. 내가 오래 갔다 온 거. 제주도 갔다 왔다. 그런데 사고 실험이 생각으로 실험하는 건데 이 물체가 여기 5점에 놓여져 있는데 얘를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붕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속력이 엄청나게 빨라진 상태에서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을 가정해요.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는 면을 세상에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요. 마찰이 없는 면을 어떻게 만들어? 그지? 우리가 축구공을 뻥 차면은 마찰 때문에 가다 멈추잖아. 마찰이 없는 면에다 축구공을 차면요. 영원히 가겠죠. 그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생각으로, 사고로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물체의 속력이 만약에 10m/s인데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 일직선으로 쭉 펼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해.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갈리, 이건 왜 멈추지 않고 계속 가? 그때 갈리는 뭐라고 말했다? 한번 운동을 시작한 물체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관자가 그럴 관, 성질 성입니다. 우리말로 바꿔봐. 그냥 그런 성질이야. 관성은 왜 그런지, 왜 얘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냈다기보다 자연현상을 그냥 자연현상에다가 그냥 이름을 붙여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 얘는 계속 그러고 가려고 해. 이게 관성입니다. 자, 관성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관성 먼저 할게요. 우리 이겁니다. 첫 번째 관성이에요. 관성. 선생님이 버스에 타요. 버스 탑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고서 참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을까?
손잡이가 눈앞에 있어요. 아니, 나는, 가끔 다리가 떨어지기도 해요. 막, 근데, 얘는, 우와! 버스 타면 이렇게 되나요? 서로다? 이 정도는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2m? 키가 2m 되나? 아니 버스가 미니어처 버스? 쪽방 버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눈앞에요 지금. 있어 아무튼 근데 되게 부러웠어. 엄청 부러웠다는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버스가 이렇게 사람과 함께 붕 가는 중이야 현재. 근데 버스가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입니다. 자 봐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버스하고 나를 나누어 생각해야 돼. 끽 브레이크를 밟은 건 버스입니까? 나입니까? 버스죠. 즉 브레이크라는 그 힘을 받은 건 버스입니까? 나입니까? 버스가 힘 받은 거죠. 브레이크라는 힘, 끽 얘를 멈추고자 하는 요 힘을 받은 건 버스입니다. 버스는 멈춰 그래서 버스는 멈추는데 나는 멈춰 안 멈춰? 나는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버스가 끽 가봐 붕 끽 나 왜 앞으로 가요? 버스는 멈추는데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힘 받은 건 버스야 나야? 버스야. 그죠?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거야. 내가 힘 받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맞죠? 힘 받아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안 받았으니까 넘어지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게 특이한 점이야. 관성은 힘을 안 받아야 작용. 특징 첫 번째입니다. 관성의 특징 첫 번째. 관성의 특징은요. 힘을 받지 않은 알짜 힘이 0인 물체에게 작용합니다. 관성은 힘을 받지 않은 물체한테 작용해요. 만약에 어떤 꼬마가 아저씨 좀 이따가 브레이크를 아저씨가 심하게 밟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저씨를 그 브레이크를 밟는 힘만큼 저도 밀어드릴게요. 이상한 요정 같은 꼬마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끼익 할 때 거봐요. 그래서를 밉니다. 으이짜! 브레이크를 밟는 힘만큼 나도 똑같은 힘으로 밀어줍니다. 자, 붕 밀 거야. 끼익! 나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관성 따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받으면 관성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힘이 0인, 알짜 힘이 0인 물체에게만 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쌤보다 훨씬 질량이 큰 어떤 아줌마가 뒤에 탔습니다. 어디 버스가 조그매 탔어. 얼마나 이 사람도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끼익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쌤은 근육이 좀 발달되어 있으니까 버틸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줌마는요 버티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막 바닥을 나뒹굴어.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기억해. 바로 두 번째 관성의 두 번째 특징인데, 관성이라는 현상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도 커요. 저 아줌마가 받는 앞으로 넘어지려는 힘은 훨씬 더 크다. 왜? 앞으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기차 탈 때 안전벨트 매봤나요? 없어요. 걔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언가와 부딪혀도 어떻게 돼요? 절대 운동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밀고 가지, 그지? 밀고 가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튕겨. 자, 열차가 빵 멈추면 내가 튕겨나가겠지. 열차와 함께 나는 계속 움직여요. 튕겨나갈 일이 없어. 그래서 열차에는 굳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어때요?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비행기는 질량이 좀 작다고 봐야 돼. 하늘을 나니까. 그래서 부딪히면요.
튕겨나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안전벨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전벨트가 왜 없는지 바로 관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질량이 너무너무 크면 관성이 너무너무 커서 그 운동 상태가 잘 안 바뀌어. 충돌, 사고가 나더라도 운동 상태가 안 바뀌어. 쭉 밀고 나가. 튕겨나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뭐다? 관성이 일어나는 물체입니다. 관성이 일어나는 대상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승객이 관성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 버스의 관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승객에게 관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관성의 특징 다 정리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이면 달리던 사람이 돌뿌리에 빵 걸려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쌤 아까 관성을 분석할 때 둘로 나누어 생각하라 했잖아. 이건 한 사람이죠. 일단 팁이 있어. 팁. 바로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팁이 필요합니다. 하체는 힘을 받았지만 상체는 힘을 안 받았죠. 하체는 딱 힘 받아서 멈춥니다. 상체는 계속 앞으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얘는. 이 얘를 딱 보세요. 얘는 그러면 무슨 관성의 얘입니까?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죠. 자, 정리할게요. 관성의 종류입니다. 관성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운동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동관성.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운동관성입니다. 자, 여기서 먼지를 털 거야. 먼지를 털 때 봐봐. 여기 뭐랄까 이거 뭐지? 깔개에 먼지가 묻어 있어. 잘 봐. 먼지가 묻어 있어. 먼지를 털 거야. 어떻게? 퐁퐁 털잖아. 왜 그러냐면 봐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일단 먼지를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퉁 때리면요. 움직이는 물체는 먼지 입장에서 위로 올라가던 먼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을 받은 건 누구야? 깔개만 힘 받아서 푹 내려가는 거야. 먼지와 깔개가 분리가 되겠지. 먼지는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고 깔개는 힘 받아서 밑으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먼지에서 깔개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깔개에서 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지를 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예를 딱 보고서 이거 무슨 관성이라고 해야 돼? 운동관성이라고 해야 돼. 이 깔개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땅 때리는 거니까 먼지의 운동관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관성을 일으킨 물체는 뭐야? 먼지죠. 먼지가 관성을 일으킨 물체야. 수련아! 깔개하고 먼지 중에 누가 힘 받았어요, 지금? 정답. 깔개가 힘 받았죠. 힘을 안 받은 건 누구야? 그래서 먼지가 힘을 받았어. 힘을 안 받은 먼지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난 거야? 관성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에게 관성이 나타나냐 물어본다니까. 관성이 나타나는 거야. 졸린 사람은 계속 졸리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졸림 관성. 쌤한테 목이 졸립니다. 배우 중에도 안 졸리나 졸리가 있어요. 알아요? 그러지 말자. 자, 관성의 종류가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관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관성이에요. 바로 정지관성입니다. 자, 관성의 정의가 아까 밑줄 안 보고 왔는데 관성이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라며. 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고정관념 하나를 깨야 돼. 정지한 물체가 있어요. 이디야 커피가 있습니다. 정지해 있죠? 정지한 것도 정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정지 운동을 하고 있는 저 녀석은 계속 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네. 그게 정지관성이에요. 쌤이 버스를 탑니다. 아까 그 버스예요. 버스를 딱 탔어요. 탔어요. 어떤 상황이죠? 이 상황이에요. 자, 탔는데 갑자기 버스가 붕 출발합니다. 나 어떻게 되죠? 아이쿠! 뒤로 밀리죠. 왜? 버스와 나를 나누어 생각할 때 앞으로 출발하는 힘은 누가 받은 거야? 버스가 받은 거죠.
나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자 버스에 지금 막 탔으니까 정지 상태잖아. 정지 상태인 내가 계속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혼자 붕 가버려. 나는 정지 아까 그 자리.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거야. 정지 관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힘을 안 받은 물체가 누구죠? 사람이죠? 승객이죠? 승객이 그래서 관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뒤에 아줌마 서 있습니다. 붕! 쌤은 근육이 많아서 버티지만 아줌마 어때요? 관성이 엄청 크죠?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크니까 아이쿠! 넘어져서 뒤로 떼굴떼굴 굴러서 맨 뒷좌석에 앉으십니다. 창피하니까 괜찮아 출발! 이러니까 좀 괜찮으세요? 피 나고요. 머리에서 피 나거든요. 괜찮아 쓰러지겠죠? 그런데 아줌마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서 훨씬 더 큰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딱 보고도 뭐다? 정지관성의 예라고 판단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정지관성입니다. 바로 종이. 자, 컵을 갖다 놓고 종이 올려놓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놓은 다음에 종이를 땅 때려요. 그럼 종이하고 이 동전, 위에 놓여있던 동전 중에 힘 받은 건 누구야? 종이가 힘 받았죠? 동전은 힘 안 받았잖아. 그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밑에 있는 이 종이가 휙 날아가는 거 어때요? 동전이 밑으로 쿵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밑으로 떨어진 모습이야. 그럼 관성이 일어난 건 종이야, 동전? 힘을 안 받은 물체가 누구야? 동전이니까 동전에게 관성이 일어난 거고 동전에게 일어난 관성의 이름이 뭐야? 동전의 정지관성입니다. 동전의 정지관성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죠. 동전의 정지관성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졸리니까 쌤이 실험 하나 해줄게. 실험 하나.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여기서 할까요? 자, 가벼운 물체를 갖다 놓고요. 쌤이 식탁 뽀빼기 알죠? 얘는 지금 현재 정지 상태죠? 내가 이걸 접고서 힘을 가해서 종이를 팡 빼낼 거야. 힘 받은 건 누구? 종이. 얘는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꿀꺽. 잘 봐. 벌써 보세요. 하나, 둘, 셋. 2cm 움직였나요? 얘는 질량이 작죠? 그래서 조금 관성이 작아서 잠깐 약간의 마찰력을 받아서 좀 움직인 거야. 어쨌든 근데 식탁 곱빼기는 성공입니다. 그죠? 성공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질량이 큰 물체가 있습니다. 관성이 크겠죠? 관성이 크니까 훨씬 더 정지관성이 크니까 얘를 똑같이 당기면 좀 덜 밀릴 거예요. 아까 이거 2cm였다면 한 1cm 정도 조금 덜 밀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관성의 특징을 모두 확인했어요. 대박이죠? 네, 모두 확인했어요. 이번 실험해주는 학원이 어딨어?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관성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구나. 세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야. 봐봐. 자,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A라는 실을 매달아 놓고 추를 매달아 놨어. 그럼 A라는 실에는 뭐가 걸려있다? 이 추의 무게가 띵 걸려있겠죠. 자, 이제 의인화시키자. A라는 실이 현재 힘들어. 밑에 있는 추를 받치고 있느라. 그죠? 추 밑에다가 B라는 실을 매달아요. 손을 떼어. 할랑할랑 매달려 있어. A는 띵, B는 띵, 여기 있죠? 누가 힘들어? A가 힘들죠? 내가 잡아. 천천히 잡아당겨. 그럼 내가 가하는 이 힘이 B라는 실에도 전달이 되고 A라는 실에도 전달될 거 아니야?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러면은 누가 더 힘들어? A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힘든데 제가 당기니까 더 힘들죠? 누가 끊어져? A가 끊어집니다. 빡! 이건 관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 힘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B를 잡고서 엄청 빠르게 땅! 잡아 당깁니다. 어떻게 되죠? 추가 자기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으로 빵 버텨요. 빵 버티니까 갑자기 누가 힘받아? 버티는 힘 때문에 작용 반작용으로 B라는 실에 엄청 큰 힘이 걸립니다. 그래서 B가 팡 끊어서 A는 무슨 일이야? 왜? A까지는 힘이 전달되지도 않았어. 왜? 추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추가 정지관성으로 빵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 A라는 실까지는 내가 세게 잡아당기면 그 세게 잡아당기는 힘이 A라는 실에는 전달도 안 돼. 그래서 왜 B라는 실이 끊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추의 정지관성 때문에. 그래서 관성이 일어난 물체는 뭐다? 추입니다. 힘을 안 받은 물체라고 봐야 돼. 얘가 힘을 받기 전에 이 실이 먼저 힘 받아서 끊어져 버린 거야. 추의 정지관성. 그래서 추의 그 색깔이 씌어져 있죠? 추한테 관성이 일어난 거야. 이 추에게 일어난 관성의 종류는 정지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온 거야. 미스터 추. 알아요? 입술 위에 추 뻥 터지고. 이렇게. 졸지 말자고. 네. 그래서 됩니다. 관성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관성의 성질을 아까 쌤이 정리를 해줬는데 우리 책의 밑줄만 좀 가볼게요. 관성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나와 있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네요. 밑에 질량이 크다는 거 여기 있었고요. 질량과 관성의 관계. 그리고 맨 밑에 알짜임이 0이면 계속 물체는 운동을 계속한다. 알짜임이 0일 때 물체가 운동 계속한다. 쌤이 간단하게 정리해 준 걸 책에서는 줄줄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알짜임이 0이어야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관성이 적용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뉴턴 1법칙 까시고요. 문제 좀 풀어갑시다. 문제 풀어볼게요.